왕이 오셨다. 헤드라인 보시죠. 왕이 왔다. 네, 왕이가 왔습니다. 정치권 줄을 서시오.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 저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팔꿈치 인사를 저렇게 하면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사태 확산되면서 계속 미뤄졌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과연 이 외교부 수장끼리의 만남 속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을까요? 예. 오늘 외교부 수장들이 저렇게 회담을 한 게 나온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예. 계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미뤄졌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냐라고 묻자 방문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방문 여건이 조성돼야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그 여건이 뭐냐? 예, 그렇죠. 라고 물어보자 취재 기자들의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마스크,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좀 진정이 돼야,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진정이 돼야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관건은 코로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부장의 외교 결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회담에 20분 지각을 한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도착 장면을 좀 보시면 말이죠. 예. 자, 차를 타고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기자들이 부장님 왜 늦으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 영어로 하는 트래픽. 예. 그러니까 일단 교통이 좋지 않았다,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박 부장 왕이 부장, 박 부장 죄송합니다. 뭐 기분은 좋네요. 네. 근데 일부러 늦었다는 뭐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 트래픽 때문에 늦었다. 근데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출발한 시각이 이미 10시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기자들이 뭔가 색다른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일부 다른 기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간에 왕이 부장이 묵고 있는 호텔과 외교부와의 거리를 내비게이션으로 걸리는 시간, 따져봤대요. 포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는 길, 길찾기로 예. 따져봤더니 15분밖에 안 걸리더라. 그래서 막혀서 늦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외교 결례 이 논란 전해드리면 항상 나오는 왕이 부장 관련해서 나오는 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박 부장 기억하시죠? 예, 그렇죠. 예. 설명 좀 해주시죠. 2017년 7월 독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인데, 자, 저렇게 시주석 악수하고 여기입니다. 저거 팔을 툭 치죠. 예. 그래서 외교 결례 논란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장관급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저렇게 급도 다른데 팔을 툭 치는 게 본인은 좀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수반에 대해서는 예의가 우리 아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뭐야 저거 막 싶죠.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같은 해 12월에도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왕이 부장이 당시에도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나중에 팔을 또 이렇게 툭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치죠. 아까 그게 처음이 아니었군요. 그런데 사실 뭐 저건 결례긴 결례인데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를 무슨 좀 우습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유도도 잘하고 KGB 출신에.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이렇게 툭 칩니다. 저렇게? 옛날에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툭 치고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송영길 지금 외교통일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할 때 송영길 위원장도 툭 쳤어요. 진짜요? 그래요?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건가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툭 쳤습니다. 그냥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송영길 위원장은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왕이 부장이 오후 4시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과연 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이어지는 정치부 회의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뭐 왕이 부장에게 여권 인사들이 조금 좀 굽실거린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잠깐 보고 가시죠.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 추진도 지금 무산됐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왜 우리 통일부 장관은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왕이 외교부장이? 사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는 뭐 되게 그 외국에서 추진한 바가 없습니까? 면담과 관련해서 늘 실무적 검토를 추진한 바가 있군요.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추진한 바가 있네. 통일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 장관의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다 없다, 그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답변이 국무위원이 지금 국회에 근데 박 부장 이게 어떤 점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니까 우리나라의 강요, 그러니까 장관급 또 여당의 주요 인사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다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줄 선 것 아니냐,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고 약간 이런 식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1대1 면담이나 조찬 회동을 하려다 무산됐다 이렇게 했고, 뭐 일각에서는 백방으로 뛰었지만 안 됐다. 그러니까 마치 애를 타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 백방으로 뛴 건 아니고 원래 다른 나라에서 누가 오면 나 장관이니까 뭐 만나보려고 알아볼 수는 있는데 실무전이라서 검토했다가 뭐 잘 안 맞아서 안 됐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다. 애가 탄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네. 물론 왕이 외교부장이 뭐 중국 내 서열이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위권인가 예. 그런데 2013년부터 중국의 외교부장을 했고, 원래 중국 외교부장이 큰 자리가 아니었는데 사실상 강성 발언으로 상당히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인지도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문제도 사실 중국 외교부장이 도와주면 좀 더 잘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여권 인사나 아니면 여권 인사가 아니라 야권 인사에도 친해 놔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나중에 뭐 막걸리 접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걸리 이낙연 대표가 무슨 친전을 보냈다는데 그 내용도 잠깐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까지 제가 잠깐 막걸리 50병 사줘도 돼요. 우리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냥 인사나 이런 것들은 막 해줘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나오네요. 예. 일단 이낙연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어서 원래 왕외교부장을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전과 꽃바구니를 보내는데요. 친전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자로 지금 써 있는데요. 유천하지성 위능화. 예, 한자를 읽을 때 좀 띄어쓰기를 잘 읽어야 되는데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천하지성 위능화.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변화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다음에는 꼭 제 고향의 막걸리로 귀한 스님을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좀 고깝게 본다면 왕이 부장 왔다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친해 나서 나쁠 게 없습니다. 우리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문제할 때 왕이 부장할 때 에이 그런 건 당신들이 이해해. 친하면 나중에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국익이 최선이죠. 뭐. 그렇죠. 막걸리 한 100병 줘도 돼요. 저도 그중에 한 10병 정도를 제 돈으로 낼 용의가 있습니다.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죠. 뭐. 고맙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만 좀 꼭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놀랍게도 민주당이 어제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잠깐 보고 가시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쳤습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으시고 이거 반대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싶은데 말이죠. 한국말, 우리말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이렇게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함께 요구합니다. 어제 박 부장 이거 뭐 딱 대사 나오는데요, 이거? 예,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묻고 추미애 더블로 간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거의 타자 곽철용급의 멘트인데 말이죠.
아무튼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두 번째 현장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급 조금 안 합니까? 논평 준비해 왔는데. 짧게 해주세요, 그럼.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공식으로 내놓은 논평은 일단 법무부의 감찰, 징계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입니다. 국정조사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총장이 국회에 나오게 되겠죠? 네, 교수님이 국회에 나와서 계속 이게 문제였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예, 끝나셨죠?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